여자가 남자한테 반했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랑은 달라요.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반하는 건 달라요. 반했다는 건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 거창한 이벤트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밥 한 끼를 잘 사줬다고 반하지 않아요. 좋은 곳에 데려갔다고 반하지 않아요. 어떤 아주 평범한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반함이 시작돼요. 남자들이 연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해요. 그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오히려 멀어져요. 진짜 반함은 꾸미지 않은 순간에 와요. 계산하지 않은 순간에 와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순간에 와요. 오늘은 그 순간들이 어떤 순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순간은 따로 있다. 연애를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법, 분위기 잡는 법, 호감 사는 법.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적용해봐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요. 근데 설레는 사람은 못 돼요. 반면에 특별히 뭔가를 배운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먼저 마음이 가는 남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제대로 얘기해 볼 거예요. 반하는 건 천천히 쌓이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찰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찰나는 생각보다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 와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일상의 어떤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지나가듯 한 말을 나중에 기억해 줬을 때예요. 별것 아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중에 그 얘기를 꺼내요. 그때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순간 여자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내 말을 흘려듣지 않았구나.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남의 말은 흘려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굉장히 낯설고 특별한 감각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나가듯 했던 말을 나중에 기억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뭔가 설렜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싶었잖아요. 기억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있다는 건 나라는 사람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 진지함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요.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꺼낼 때 타이밍도 중요해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꺼내야 해요. 일부러 기억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꺼내면 어색해요. 그냥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그 기억이 가장 강하게 전달돼요. 두 번째, 남들이 다 웃고 넘어갈 때 진지하게 받아줬을 때예요. 단체 자리에서 여자가 뭔가 얘기를 해요. 다들 가볍게 웃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남자만 여자 쪽을 보면서 조용히 한마디를 해요. 그거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는데요. 그 순간 여자는 멈춰요. 남들은 그냥 넘겼는데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줬구나.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그게 반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가볍게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게 생기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싶은 거예요. 가볍게 웃어넘기는 게 편한 상황에서 굳이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단체 자리에서 이런 순간이 생기면 더 강력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흘려보냈는데 이 사람만 나를 제대로 봤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만 다르다는 인식을 만들어요. 그 인식이 반함의 씨앗이에요. 세 번째, 힘들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줬을 때예요. 여자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위로의 말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기분 전환을 시키려 하거나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이거든요. 분위기 있는 남자들은 달라요. 힘들다고 하면 그냥 옆에 있어줘요. 말 없이요. 그냥 같이 있어요. 괜찮아.
그냥 옆에 있을게요. 그 순간 여자는 뭔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힘들어도 되는구나.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안도감이 반함으로 이어져요. 힘든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같이 있어준다는 느낌이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힘들 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결국 마음이 가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기억은 오래 남아요. 나중에 다 괜찮아지고 나서도 그때 그 사람이 있어줬다는 게 기억에 남아요. 그 기억이 계속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요. 네 번째, 다른 여자한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봤을 때예요. 어떤 자리에서 매력적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접근해요. 웃어주고 말도 걸고 관심을 보여요. 그런데 그 남자가 특별히 반응하지 않아요. 적당히 대하고 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여자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한테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내는 관심은 진짜인 거구나. 그게 설레는 거예요.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모든 여자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아무한테나 저러는 사람이구나 싶거든요. 반면에 선택적으로 관심을 주는 사람, 아무한테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관심이 훨씬 값어치 있게 느껴져요. 희소성이에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구나 싶은 그 희소함이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누구한테나 잘 웃어주는 남자가 있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구나 싶어요. 그 순간 설렘이 사라져요. 다섯 번째, 뭔가 잘못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는 걸 봤을 때예요.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예약이 안 돼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자한테 각인돼요. 허둥대거나 짜증내거나 당황하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겠다 싶어요. 근데 차분하게 직원한테 얘기하고 대안을 찾고 미안해요, 다른 데 가볼까요 하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처리하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믿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믿음이 반함이에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든든함이에요. 그 든든함은 돈이나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한테서 나와요. 평소에 멋있는 척을 해도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면 그게 다 무너져요. 반대로 평소엔 조용한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처리하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여요. 여섯 번째, 말 안 한 걸 먼저 알아챘을 때예요. 여자가 불편한 게 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눈치를 채요. 혹시 불편해요. 나가서 다른 데 가볼까요? 이런 말을 먼저 해요. 그 순간 여자는 완전히 무너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챘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보고 있던 게 아니구나. 진짜로 보고 있었구나. 그게 반함의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더 많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게 내가 이 사람한테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줘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말하지 않은 부분을 봐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반함이에요. 일곱 번째, 칭찬을 받았을 때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을 때예요. 여자가 이거 되게 잘하네요 하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당황하거나 손살에 치거나 아니에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고마워요 하고 받아요. 그 여유가 매력이에요. 칭찬을 받았을 때 과하게 부정하거나 어색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 편안함이 느껴지거든요. 여자들은 그 편안함에 끌려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편안할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고 나서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칭찬을 돌려줘요. 그 주고받음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스럽지 않고 흐름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대화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반함이 돼요.
8번째,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을 때예요. 첫 만남에서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살고, 뭘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해요. 그 시간 동안 여자는 점점 지쳐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자기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구나. 반면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여자한테 질문하고 여자 얘기를 끌어내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여자가 자기 얘기를 마음껏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들어준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중심에 두는구나 싶은 느낌이요. 그게 반함이에요. 자기 얘기를 줄이고 상대방 얘기를 끌어내는 것. 이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관심이 느껴질 때 여자가 반하는 거예요. 9번째, 거절을 쿨하게 받아들일 때예요. 여자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봐요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래요, 다음에 봐요 하고 깔끔하게 끝내요. 억지로 한 번만요, 이러거나 왜요 이러거나 하지 않아요. 그 반응이 오히려 여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내가 싫다고 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건 진짜 원해서 만나는 거겠구나. 거절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자신이 단단하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한테 좋다 싫다 하는 게 이 사람한테 별 타격이 없다는 것이요. 그 단단함이 매력이에요. 거절당했을 때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한테 더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거절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 충분함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요. 10번째, 본인은 모르는 것 같은데 멋있는 순간을 봤을 때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반함의 순간이에요. 남자가 뭔가를 해요. 멋있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남자는 자기가 멋있다는 걸 몰라요. 티를 내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한 거예요. 할머니 짐을 들어줬어요. 모르는 사람 넘어지는 걸 잡아줬어요. 주변 사람한테 조용히 배려를 했어요. 그게 계산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본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 그 진짜가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친절과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의 친절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자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좋은 행동은 결국 연기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아무것도 노리지 않고 하는 행동은 그 사람 자체로 느껴져요. 그 차이가 반함을 만드는 거예요. 반함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전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순간이에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은 설레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준비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와요. 준비한 것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좋은 식당, 좋은 선물, 좋은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달라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반하게 하는 남자가 되려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역설적이에요. 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강한 효과가 나와요. 11번째, 작은 보호 행동을 자연스럽게 했을 때예요. 길을 걸을 때 자연스럽게 차도 쪽에서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뒤에서 살짝 길을 터줘요. 문을 잡아줘요. 이런 작은 행동이에요.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여자한테 전달해요.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안전하구나. 그 안전함이 끌림으로 이어져요.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굉장히 원초적인 감각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기울어요. 중요한 건 이게 의도하지 않아야 해요. 보여주려고 하는 보호 행동은 자기적으로 느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이 반함을 만들어요. 12번째, 웃기려고 하지 않는데 웃겼을 때예요.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개그를 준비해 오고, 자꾸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그게 지쳐요. 반면에 그냥 자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웃긴 상황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웃겨요. 그게 훨씬 강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구나 싶은 거예요. 꾸미지 않은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 자연스러움이 반함의 순간이에요. 웃기려고 애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구나 싶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웃긴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즐겁구나 싶은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즐거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과 나한테 하는 게 살짝 다를 때예요. 어떤 모임 자리에서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범하게 대해요. 그런데 나한테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조금 더 눈이 가 있어요. 그 차이를 느꼈을 때 여자의 마음이 달라져요.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구나. 그 특별함이 반함으로 이어져요. 모두한테 똑같이 친절한 사람보다 나한테만 살짝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설레게 만들어요. 그게 선택받은 느낌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요. 그리고 그 차이가 크면 안 돼요. 티가 많이 나면 오히려 어색해요. 아주 살짝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나는 아는 정도의 차이가 가장 강력한 설렘을 만들어요. 14번째, 인기 있는데 그걸 전혀 내세우지 않을 때예요. 어떤 자리에서 그 남자가 인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걸 티내지 않아요. 나한테 그걸 이용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게 굉장히 강해요. 인기 있는 걸 이용하려는 남자는 나는 선택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은근히 내세워요. 그게 불쾌하거든요. 반면에 인기 있는데 그걸 내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충분한 사람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유가 더 매력적이에요. 이미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그걸 보여주지 않는 것.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15번째,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연락이 왔을 때예요. 딱히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이거 보다가 생각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연락을 받은 여자는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이 일상에서 나를 생각했구나. 뭔가를 보다가 내가 떠올랐구나. 그 연락 하나가 하루를 바꿔버려요. 기대하지 않은 순간의 연락은 기대하던 연락보다 훨씬 강해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반함의 불씨가 돼요. 그리고 이 연락의 내용이 중요해요. 뭐해? 밥 먹었어 같은 연락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뭔가를 보다가 이 사람이 생각났다는 연락이에요. 그 구체성이 진심을 담아요. 내가 이 사람 머릿속에 있구나 싶은 느낌이요. 그게 강렬한 거예요. 연락의 빈도보다 질이에요.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락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 머릿속에 있었구나 싶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설레는 사람이에요. 기대하지 않았을 때 오는 연락은 기다리던 연락보다 10배는 더 강해요. 16번째, 화가 났는데도 폭발하지 않았을 때예요.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 남자가 불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느껴져요. 근데 폭발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얘기해요. 이거 좀 불편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자제력이 여자한테 강하게 각인돼요. 이 사람은 감정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구나.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안전함이 반함으로 이어져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감정 폭발이에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흔들려도 차분하게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안전하겠다 싶어요. 그 안전함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반함이 돼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랑 감정을 조절하는 건 달라요.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편한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균형감이 성숙해 보이고 그 성숙함이 매력이에요. 화가 났을 때 폭발하지 않는다는 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지만 그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절 능력이 이 사람은 내가 안 좋아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싶은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이 깊은 반함을 만들어요. 17번째, 내 잘못된 부분을 눈치 있게 얘기해 줬을 때예요.
여자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맞아요. 그렇죠 하고 동조해요. 여자가 기뻐할 것 같아서요. 근데 분위기 있는 남자들은 달라요. 그거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 사람은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로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구나. 그 진심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반함이 돼요. 맞장구만 치는 사람은 결국 공기 같은 존재가 돼요. 반면에 때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은 존재감이 생겨요. 그 존재감이 매력이에요. 단 이게 잘 되려면 방식이 중요해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를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심스러움이 진심이에요. 18번째, 나쁜 상황에서도 내 편이 돼줬을 때예요. 여자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여자 잘못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판단하지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편이에요.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 순간에 여자는 완전히 마음이 열려요. 이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완벽하게 보일 필요가 없구나. 그 편안함이 반함으로 이어져요. 잘잘못을 따지고 충고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그냥 내 편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 편이 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가장 솔직해져요. 그리고 그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깊이 끌리게 돼요.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편이 돼준 한 번의 경험이 이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도 된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 한 번이 관계를 바꿔요. 19번째, 헤어질 때 여운이 남았을 때예요. 자리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남자가 오늘 좋았어요. 한마디 하고 깔끔하게 가요. 더 붙잡거나 아쉬워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그 깔끔함이 오히려 여운이 돼요. 집에 돌아온 여자가 그 사람을 생각해요. 뭔가 아쉬운 거예요. 좀 더 있을 걸 싶은 거예요. 그게 반함의 시작이에요.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끝까지 붙어 있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질리게 만들어요. 아쉬운 타이밍에 먼저 떠나는 사람이 더 오래 생각나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연락하지 않는 것도 포인트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카톡 보내는 건 여운을 끊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을 두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오늘을 돌아보게 돼요. 그 돌아보는 시간이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20번째, 내 변화를 먼저 알아챘을 때예요. 머리를 살짝 잘랐어요. 뭔가 작은 게 바뀌었어요.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조용히 얘기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머리 자른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뭔가 달라요. 이 사람이 나를 평소에 보고 있었구나.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변화를 알아챈다는 건 평소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 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반함의 순간이에요.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것. 이게 어떤 멋진 말보다 강한 경우가 많아요. 행동이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알아챘을 때 크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한마디만 해도 충분해요. 오히려 크게 표현하면 어색해질 수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건네는 그 한마디가 가장 강하게 전달돼요.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순간들이 다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좋은 날 데이트할 때보다 뭔가 어긋났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상대방이 힘들 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강렬한 반함의 순간을 만들어요. 왜냐면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좋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든 상황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진짜 모습이 보일 때 반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벤트보다 일상이 중요해요. 특별한 날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일상에서의 진짜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연애에서 진짜 승부는 일상이에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함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알아야 해요. 반했다가 식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설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처음에 보였던 그 진짜 모습이 사라지거든요. 처음엔 여유 있어 보였는데 친해지면서 집착이 생겨요. 처음엔 차분해 보였는데 가까워지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처음엔 내 얘기를 잘 들어줬는데 편해지면서 자기 얘기만 해요. 그게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줬던 것들이 연출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자기 자신이어야 해요.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처음에 좋았던 그 모습이 나중에도 유지가 되면 반함은 식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지거든요. 반함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반함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단단한 사람,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 친해진다고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반함도 만들고 그 반함도 오래 유지시켜요.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연출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일 때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순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로 귀결돼요. 전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나온 것들이에요. 반함의 순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해요. 자기 자신이 단단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 순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반하게 하려고 애쓰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나? 이게 멋있나? 이 말이 맞나? 자꾸 자기 자신을 신경 써요. 그런데 반함을 만드는 남자들은 달라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불편한 건 없는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상대방을 향해 있어요. 그 방향의 차이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해요. 나를 보는 사람과 상대방을 보는 사람. 그 차이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반함의 순간을 만들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반하게 하는 순간들을 보면 전부 상대방을 향한 진짜 관심에서 나와요. 내 말을 기억해줬을 때, 내 감정을 알아챘을 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을 때. 전부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연애에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 행동이 맞는 건지, 자꾸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정작 상대방이 안 보여요. 상대방이 안 보이면 이 순간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반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한테 오지 않아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남자한테 와요. 그 방향의 전환이 연애의 시작이에요. 반함의 순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간이 중요해요. 너무 자주 붙어 있으면 이 순간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서로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만났을 때 관찰이 되고 그 관찰에서 순간이 나오거든요. 매일 연락하고 매일 보는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특별한 순간을 보여줄 기회가 적어요. 오히려 여백이 있을 때, 드문드문 만날 때, 그 만남에서 더 강렬한 순간들이 나와요. 연애에서 여백을 두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없는 동안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예요. 여백이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을 때 다음 만남이 설레요. 그리고 이 순간들이 전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처음에 내 말을 기억해줬어요. 그 다음에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 안 한 걸 알아챘어요. 그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이벤트로 반하게 만들려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이유예요. 반함은 축적이에요.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당장 반하게 만들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반함의 순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반함의 순간은 여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경험해요. 근데 남자한테 반함의 순간이 오는 타이밍이 달라요.
여자는 상대방의 모습에서 반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는 내가 이 사람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에 반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한테 반함을 만들고 싶으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만났을 때 강렬하게 만들고, 헤어질 때 여운을 남기고, 연락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하는 것. 이게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남자가 여자한테 반함을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반함은 상호적이에요. 한쪽이 이런 순간들을 만들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받게 돼요. 반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제대로 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눈을 나한테서 상대방한테로 돌리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게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강력해요. 연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면 설레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달라요. 좋아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상대방이 압도돼요. 그리고 압도된 사람은 도망가요. 반함의 순간들은 서서히 쌓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하나씩 보이는 게 훨씬 강해요. 오늘 이 사람이 내 말을 기억했어. 다음에 만났을 때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또 다음에 말 안 한 걸 먼저 알아챘어. 이게 쌓이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야 해요. 한 번에 다 주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매번 조금씩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게 가장 강력한 반함을 만들어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특별히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삶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 끌림이 돼요. 그리고 그 끌림이 반함이 돼요.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너무 원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그게 느껴지면 오히려 불편해요.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원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의 차이는 자기 자신이 채워져 있느냐에서 나와요. 자기 자신이 채워진 사람은 상대방한테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 가벼움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레이어가 있어야 해요. 한 번 만나서 다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이는 사람.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계속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깊이는 경험에서 나와요. 많이 느끼고 많이 겪고 많이 생각한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깊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반함의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반함을 만드는 순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뭔지 골라보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을 기억해준 게 제일 강했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말없이 옆에 있어준 게 제일 강했고, 어떤 사람은 화났을 때 폭발하지 않은 게 제일 강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뭘 가장 원하는지를 보여줘요. 어릴 때부터 쌓인 경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억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전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 눈이 달라지는지, 어떤 말에 표정이 바뀌는지, 그걸 읽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여자한테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 반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보는 것으로 돌아와요. 나는 어떻게 보이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뭘 느끼나가 중심이 될 때 반함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순간은 따로 있어요. 그 순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기억도 잘 못하고, 눈치도 없고, 차분하지도 않은데, 괜찮아요. 이게 원래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상대방 얘기를 흘리지 않고 진짜로 들으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아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보면 보여요. 차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면 상황이 달라도 차분해져요. 결국 다 자기 자신에서 출발해요. 자기 자신이 단단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게 연애 준비예요. 상대방한테 잘 보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반함의 순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반함을 만드는 남자들이 가진 것 중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존재감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존재가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감이 어디서 오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데서 나와요.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이게 내 모습이고 이걸로 충분하다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있는 사람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눈에 띄어요. 존재감은 만들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편안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요. 오늘 얘기한 반함의 순간들, 전부 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말을 기억하는 것,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 자기 자신이 편안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안한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할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챙기기 바빠서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기 자신이 편안해지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연애에서 타이밍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반함의 순간들은 타이밍에 따라 강도가 달라요. 같은 행동도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 느껴지는 게 완전히 달라요. 기대하지 않을 때 오는 게 가장 강해요. 예상했던 순간에 하는 친절보다 아무도 몰랐을 순간에 보여주는 배려가 훨씬 강하게 박혀요. 그리고 타이밍은 상대방을 읽는 데서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필요한 순간인지,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 순간인지, 그걸 읽고 맞는 타이밍에 행동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봄이 결국 반함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반함을 경험한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싶었어요. 이 말이 반함을 가장 잘 설명해요. 의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어느 순간을 만드는 게 오늘 얘기한 것들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보는 것, 그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반함의 순간이 생겨요. 오늘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들을 보면서 이걸 다 해야 하는 건가 싶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달라요. 하나만 자연스러워져도 그 사람한테 각인이 돼요. 내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요.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요. 하나씩이에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면 다 어색해져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신경 써봐요.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다음 것을 추가하면 돼요. 그렇게 쌓아가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달라진 사람이 반함의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거예요.